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59장 59. 계곡의 무술 시합. 소어하는 도교교가 동선생 이야기를 할 때 말을 더듬자 속이 시원치 않았으나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큰 마차도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면서 바로 그 강호 친구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참을 수가 없어 다시 물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리 바삐 몰려가는 거지요? 재미 보러 가는 거지. 소어하는 웃음 섞인 말로 다시 물었다. 재미있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지요. 어떤 재미있는 일이지요? 천하에서 무공이 가장 뛰어난 문파의 제자와 강호에서 지위가 가장 높고 힘이 센 집단이 싸우니 재미있는 일이 아니냐? 소어하는 눈동자를 굴리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화무결과 모용가의 사람들이 아니오? 도교교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다. 강별하게 일 때문이 아닌지요? 그 일이 아니면 또 무슨 일이겠느냐? 그녀는 한바탕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러고 나서야 말을 계속했다. 남궁류와 진검이 강별학을 찾아서 싸우려고 들었는데 화무결이 계속 강별학이 깨끗하다고 보증을 하자 무술로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결정한 모양이야. 강호 사람은 이화궁의 사람도 좋고 무림세가의 사람도 좋지만 화를 내게 되면 모두 마차를 끄는 사람이나 가마를 드는 사람과 같이 유일하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싸움이야. 소어하는 눈에서 빛을 냈다. 그렇다면 이번 싸움은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오늘 새벽에야 일어났는데 어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왔지요? 이것은 필시 강별학이 사람을 시켜서 그들에게 통지했을 거야. 그는 자신이 화무결의 도움이 있으니 반드시 이길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알리기 위해 자연히 많은 구경꾼이 필요했겠지. 그렇지요. 모용가가 비록 강하더라도 화무결에 비하면 약간의 손색이 있지요. 그렇다면 세상에는 정말 화무결을 상대할 사람이 없을까요? 오직 너뿐이지. 소어하는 도교교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나. 이런 문제를 그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 이때 그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는 눈동자를 굴리며 즉시 화제를 바꾸었다. 고모와 하던 말이 흑지주에 의해 중단되었었는데 악인곡에서 도대체 무슨 큰일이 벌어졌었지요? 도교교의 입에서 또다시 예의 탄식이 새어나왔다. 너는 곡에 만춘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는 매일 나를 약물에 담가서 난 머리가 돌 정도였는데요. 그 결과 지금 나는 사람을 때릴 재주는 없어도 맞는 재주는 있지요. 바로 그가 나를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너는 만춘류의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약상자라 하는 사람을 아니? 소어하는 놀랐으나 안색을 바꾸지는 않았다. 물론 알지요. 그는 나보다 더 많은 약을 먹었지요. 만춘류가 새로 구해온 약을 꼭 그가 먼저 먹어보았으니까요. 도교교는 눈동자만 움직여 그를 바라보면서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다. 10달 전에 만춘류와 그 약상자가 실종됐어. 소어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는 담담히 웃고 난 뒤 말했다.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되나요? 왜 그 말을 하며 긴장하지요? 너는 그 약상자가 누구인 줄을 아느냐? 소어하는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을 하며 시치미를 뗐다. 누군데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옛날 강호에 검을 휘두르면 십장 밖에서도 검풍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또 수염과 머리를 다 잘라도 아무런 느낌을 느낄 수 없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지요. 그는 연남청 같은데 그렇지요? 도교교의 입에서 다시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 연남천외에 누가 있겠니? 그러나 그는 벌써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죽지 않았어. 그가 바로 약상자야. 소어하는 일부러 놀란 듯 물었다. 약상자가 바로 천하에서 검법이 가장 날쌘 사람이라니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검법이 그토록 뛰어났다면 어찌 그런 모양이 되었을까요? 너 때문이지.
우리는 그의 손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 부득이 그를 상하게 한 거야. 그녀는 아주 영리하게 말을 했다. 소호아가 만춘류에게서 이 일의 비밀을 듣지 못했다면 정말로 그녀의 말을 믿었을 것이다. 그는 몰래 탄식을 하면서 혼자 생각했다. 연남천은 비록 나의 은인이고 또한 대업이라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당신들이 비록 악인이라도 이 몇 년 사이에 이미 나와 많은 정이 들었는데 내가 어찌 그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겠는가? 왜 나를 속이려 하지? 엄격히 말해서 소호아는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피가 끓고 감정이 풍부하며 표면에는 강직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만 하면 그를 불덩어리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는 좋아할 것이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비록 자기가 속았고 피해를 봐도 좋아할 것이나 만약 그를 화나게 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는 성미였다. 그는 자기가 매우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충동을 느끼면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기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때때로는 누구보다도 바보스럽다고 느꼈다. 바로 이런 성질 때문에 그의 일생은 다채로운 것이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영웅도 모두 의지만을 중시하지 않고 감정을 내세워왔던 것이다. 소호아는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띄었다. 나를 위해서라고요? 그와 내가 무슨 관계이지요? 이 일을 이야기하면 길어지니 천천히 하기로 하자. 다만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 때문에 연남천과 싸우게 되었고 연남천이 가버렸으니 우리는 악인곡에도 계속 머물 수 없게 되었어. 왜요? 악인곡은 비록 강호인에게는 금지로 취급되고 있으나 연남천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천하에 또 누가 그를 막겠느냐? 그는 옛날에도 한 번 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더욱 조심할 것이다. 그녀의 교활스러운 눈에 공포의 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힘없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가 이번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 같은 아기는 귀신이 되어버릴 것이야. 고모가 생각하기엔 그의 무술이 다시 예전과 같아졌다고 생각해요. 그의 무술은 비록 아직은 다 회복되지 않았겠지만 그 만춘유가 반드시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초를 연구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찌 그를 악인곡에서 데리고 나갔겠니? 그렇겠군요. 무공은 필시 얼마 동안은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벌써 복수했겠지요. 그러나 만춘류는 그를 데리고 달아났으니 필시 그를 치료할 자신이 있었을걸요. 그의 상처가 언제 완쾌될는지는 모르지. 어쩌면 3년이나 5년을 기다려야 하고 어쩌면 8년이나 1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지. 난 다만 시간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지금쯤 이미 치료를 끝냈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도교교는 몸을 흔들면서 그를 바라보더니 불쑥 말을 던졌다. 너는 그가 빨리 쾌유되기를 바란단 말이지. 그렇게 희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도교교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생각하더니 다시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다. 그렇지. 어쩌면 그가 벌써 회복되었는지도 모르지. 또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눈길을 창밖으로 돌린 그녀는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다. 마차가 빨리 달려갈수록 채찍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빨리 그 용호의 혈투를 보고 싶은 것 같았다. 소호아는 창밖으로 눈을 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연남천이 지금 어디에 갔을까? 우리는 정말로 그가 보고 싶은데. 삼면이 둘러싸인 능선 밑에 하나의 작은 계곡이 있었고 능선 위에는 남녀노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심지어는 나무 위에도 사람이 앉아 있었다. 마차는 계곡 입구에서 멈추어 섰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기에 저 얌전한 서생 차림이 이화궁의 사람이란 말인가? 그가 그토록 뛰어난 무공을 지녔다고는 믿기 힘든데.
들리는 말에는 지금 강호에서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는 강대엽도 그에게 매우 탐복하였다는 말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내가 믿지 못하면 한번 시험해보지 그래. 그 사람은 혀를 내밀면서 웃음 속에 농 섞인 말투로 말했다. 나는 살아서 우리 마누라를 봐야겠어. 또 한 사람의 탄식 소리도 들려온다. 그는 나이가 젊고 무술도 천하제일 고수이며 사람도 그렇게 잘생겼으니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거야.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이것은 마치 천지교자, 신들의 교만한 자식이라는 네 글자가 그를 표현하기 위하여 생긴 말처럼 느껴지는걸. 나도 그와 같은 날이 오면 좋겠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부러움의 소리가 들리므로 소호와는 매우 듣기 언짢았다. 도교교가 그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너는 듣기가 마음속으로는 매우 거북하겠지? 소호와는 눈을 크게 뜨면서 언짢은 표정을 했다. 내가 속이 거북하다고요?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는 확실히 천지교자이지. 하느님은 마치 좋은 것으로만 모두 그의 몸에 모아놓은 것 같아. 그렇지? 소호와가 짓궂게 그녀에게 이상한 얼굴을 하면서 그녀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다. 그렇지? 그가 설사 천지교자라지만 우리 소호와도 그보다 못하지는 않지. 미래의 강호는 너희 두 사람의 천하가 될 것이야. 소호와는 몸을 돌려 마차 문을 열고 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구경을 해야겠는데 고모는? 너나 가봐라.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이요? 방법을 생각해서 그 구양 혀엄, 나구 형제를 이 마차로 데리고 올 수 있겠니? 이 마차에 태우라시면 온 능선의 사람을 모두 이 마차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마차에서 내린 소호와는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마부를 바라보니 그 마부도 수염을 매만지면서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소호와는 사람 틈에 끼어들어가 능선 위로 올라갔다. 능선 주위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 올라앉으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무 위에는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소호와는 눈동자를 굴리다가 돌연 고개를 저으면서 탄식을 했다. 정말 이상한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독사의 동굴 위에 앉다니. 만약에 엉덩이를 독사가 물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무 위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내리면서 혼잡을 이루며 우왕좌왕했다. 많은 사람은 탄식을 하던 그가 이미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탄식에 깨끗이 속은 셈이다. 이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어이 친구, 너는 이 나무가 뱀의 동굴이라 하면서 왜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자 소호와는 웃으면서 답했다. 뭐? 내가 방금 그런 말을 했던가? 그 사람들이 다시 입을 모았다. 내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 난 다만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독사의 동굴에 앉는다고 했지. 이 나무가 독사의 동굴이라고는 하지를 않았소.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셨겠지요. 그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나타냈다. 소호와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강남 대엽과 모용집의 아가씨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떠들어대는 사람은 죽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우러나는 분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무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갔고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였다. 소호와는 나무 위에서 계곡 안팎의 광경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자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여 몰래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런 좋은 위치를 얻으려면 수단이 없어선 안 되지. 계곡 내의 빈터에서 하나의 마차가 멈추어 섰다. 그 마차를 타고 온 화무결은 한가롭게 창문에 기댄 채 마침 마차 속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강별학이 그의 옆에 앉아서 계속 사방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조금도 대엽이 오만함은 보이지 않았다. 강남 대엽이 다정한 태도와 겸손한 생활은 바로 강호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점이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다른 많은 대역보다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느꼈다. 소어는 쳐다보면서 욕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소어는 나구 형제를 발견했다. 이 두 사람은 크고 뚱뚱한 데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게 보였다. 그러나 모용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를 않았다. 사방의 강호 친구들은 이미 그들이 너무 오만하다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화무결은 조금도 애태우지 않고 얼굴은 더욱 유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타고 온 마차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의 예리한 두 눈은 부드럽게 변했다. 소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마차 속의 사람이 누구일까? 화무결은 정말 철심난과 다정한 사이이며 그녀를 이 자리에도 데려왔단 말인가?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는 가운데 12명의 검은 옷을 입고 찬란한 허리띠를 맨 덩치 큰 사나이들이 3개의 큰 가마를 들고 들어왔다. 3개의 큰 가마 뒤에는 3개의 작은 가마 또한 더불어 따르고 있었고 그 작은 가마에는 예쁜 3사람의 계집애가 타고 있었다. 그녀들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자 사람들은 가려워도 어디를 긁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했다. 가마가 정지하자 3명의 계집애들이 내렸다. 그들이 큰 가마 앞으로 다가가 휘장을 젖히자 3명의 절세가인이 걸어 나왔다. 3사람은 바로 모용상, 모용산산과 소선녀 장청이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도 했으며 마치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는 귀족 집안의 아가씨와 같았다.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여호걸 강호 고수 같지는 않았다. 능선 위에서 관전을 기다리던 강호 친구들은 대부분이 모용 구매자매의 이름을 들어봤지만 그녀들을 본 사람은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눈앞이 밝아지면서 10사람 중에 9사람은 넋을 잃고 있는 것 같았다. 소어와도 얌전하게 뒤에서 따라가는 아가씨가 바로 옛날 초원을 달리면서 사람을 죽이던 소선녀라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얌전했다. 소선녀는 오늘만큼은 각별히 치장을 잘했다. 그녀는 긴 신을 벗고 구슬신을 신었으며 바지를 벗고 치마를 입었으니 걸어갈 때에도 옛날처럼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 깨끗한 얼굴에 약간의 화장까지 했다. 소어는 몰래 엷은 미소를 띄었다. 저러면 좋지. 저래야 여자 같군. 그러나 그녀는 평일에는 싸움 차림을 하고 정말 싸울 땐 또 이런 모양을 했는데 무엇 때문일까? 혹시 화무결에 넣기라도 잃게 하여 싸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화무결의 눈은 과연 마차 속에서 경계를 하는 것보다 놀라움에 차 있다고 하는 것이 적합했다. 모용산사는 발걸음을 가볍게 제일 앞에 걸어가면서 웃음 띤 얼굴로 화무결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들이 한 발 늦게 와서 공자를 기다리게 한 것을 용서하시오. 그녀가 이토록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화무결이 어찌 여자 앞에서 실례를 할까? 그래서 즉각 길게 인사를 한 뒤 역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여러분들께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일찍 온 것 같소. 모용산산이 흰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멋있는 공자님도 계시니 자연히 일찍 나와서 구경을 해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들은 일이 좀 바빠서 공자와 같이 구경을 못했소이다. 부인께서는 너무 겸손하시오. 제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소? 공자께서야말로 정말 겸손하고 다정하오. 어느 집의 아가씨가 복이 많아서 공자를 시중 드릴 수 있겠소? 두 사람은 웃으면서 말을 하니 마치 정말 봄나들이 나온 명문규수와 공자같이 조금도 불쾌함을 찾을 수가 없다. 여러 사람은 모두 넋을 잃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잘못 전해진 것은 아닐까? 그들의 모양으로 보아선 싸울 것 같지 않은데. 화무결이 또 말했다. 남궁공자와 진공자도 곧 오시게 되겠지요? 그들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모두 돌아갔소. 화무결은 잠깐 놀라운 빛을 보였다가 말했다. 그들 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죠? 이 일은 다만 우리 자매들과 공자 간의 일이요. 모용상이 따라 말참견을 하였다. 모용가의 일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화무결은 다시 놀랐다. 그러나 부인들은 너무. 모용상이 웃으면서 그의 말을 받았다. 우리 자매가 비록 그들의 처이긴 해도 처의 일들은 때때로 남편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 우리 모용자매가 어찌 마누라의 일에 간섭을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겠소? 이번에는 모용산산이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공자께서도 남편의 일에 참견하는 마누라를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죠? 자매들은 너 한마디 나 한마디 식으로 말해왔다. 화무결은 넋을 잃고 아무 소리도 못했고 소어와는 몰래 웃으면서 혼자 생각했다. 모용가의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면 정말 복이야. 분명 남궁류와 진검은 화무결과 싸우는 것을 피하고 있는데도 그녀들에 의해 그들의 이름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다정한 남편으로 취급받게 되니 말이다. 남궁류와 진검의 신분으로는 남과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됐다. 그러나 그들이 화무결과 싸우면 필시 패하고야 말 일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장 총명한 방법으로 오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의 마누라들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필시 그녀들의 무술이 자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어와는 이런 추측을 했다. 이 영리한 모용자매는 무슨 묘책이 있을까? 강벼락은 참고 있다가 그제야 미소를 띠면서 말을 걸어왔다. 남궁공자와 진대엽이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보겠소? 모용상의 눈이 그의 쪽으로 돌려졌다. 그러더니 얼굴의 웃음을 서서히 감추면서 말했다. 왜 해결을 못한다는 거요? 화무결은 기침 소리를 낸 후 쓴웃음을 띄었다. 제가 어찌 부인들과 싸우겠소? 소선녀가 큰 소리를 치면서 끼어들었다. 당신이 왜 우리와 싸우지를 못한다는 거요? 왜 우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모용산산이 말했다. 공자께서 우리와 싸우기 싫다면 다시는 우리와 강벼락의 일에 참견을 마시오. 강벼락은 이미 어린애가 아닌데 자기의 일을 처리 못하겠소? 그녀의 얼굴은 비록 웃고 있었다 해도 그 말투는 매우 날카로웠다. 여러 사람은 모두 웃으면서 강벼락이 필시 이 말을 그냥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강벼락은 움직이지도 않고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강호의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요. 저는 평생에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소. 더군다나 부인들은 잘못 판단하시고 오해하신 거요. 모용상이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강벼락, 당신 들으시오. 첫째, 이것은 절대로 오해가 아니고, 둘째, 당신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도 없을 것이오. 당신은 싸울 준비나 하시오. 이 오해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될지도 모르오. 지금 제가 어찌 부인들에게 손을 쓰겠소? 부인께서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손을 안 쓸 것이오. 이 말은 아주 극적으로 유효적절한 말이었다. 군중들은 이미 참을 수 없어서 환호성을 올렸다. 소어와도 몰래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중얼거렸다. 천하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데엔 그 누구도 강벼락보다는 못할 것이다. 더욱이 이런 장소에서 그의 재주를 보이다니. 모용상이 분을 참지 못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분명히 화공자가 당신을 못 죽이게 할 것으로 알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데. 강벼락은 담담한 여유를 보였다. 제가 만약 혼자서 일을 처리 못하면 지금 이곳에 오지를 않았을 것이요. 소선녀가 싸늘하게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구해달라고 부탁을 할 땐 난처해야 할 텐데. 당신은 입이 살아서 말을 상당히 잘하니 얼굴 두꺼운 정도는 보기가 드물 정도군. 강벼락이 크게 한바탕 웃어젖혔다. 다행히 강호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청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돌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들의 험악한 분위기 속에 끼어들었다. 최소한도 강대엽은 절대로 집으로 달아나서 마누라더러 싸우라고 하지는 않겠지. 소어와는 자세히 보았다. 그 외침은 바로 그 이름이 나고인 구양정이었다. 그러나 모용자매는 외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녀들은 듣지 못한 척하면서 마음속으론 강벼락과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까 망설였다. 쌍방의 수단이 비슷하니
더 이상 말싸움만으로 끌 수도 없었다. 화무결은 시종 얼굴에 미소를 띠며 듣고만 있었다.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에는 그는 절대로 말을 꺼내지 않는 성미였다. 소선녀는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싸움만 하면 흑백을 가릴 수도 없으니 싸워봅시다. 내가 먼저 화공자와 싸우는 게 어떻겠소? 화무결은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본 후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과 나 사이의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소? 소선녀는 눈을 치뜨면서 외쳤다. 왜 못해요? 우리가 전에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달라요. 화무결은 여전히 미소를 띄울 뿐 말을 하지 않았다. 모용산산이 다시 끼어들었다. 화공자는 필시 여자와는 싸우지 않으려는 속셈이군요. 제가 만약 실수를 하여서 부인들이 화장을 못하게 하는 것도 죄인데 어찌 부인들과 싸우겠소? 그럼 공자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소? 화무결은 침울하게 모습을 바꾸었다. 제가 보기엔 이 일은 해결할 수 있을 것도 같소. 강형의 인품은 강호에서 다 알고 있소. 부인. 모용상이 큰 소리로 화무결의 말을 막으며 외쳤다. 이 일은 꼭 해결을 해야겠소. 공자께서 다른 수가 없으시다면 저에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이요? 우리들이 세 가지의 일을 말해서 공자께서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다시 강별학을 찾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공자께서 할 수 없다면 강별학의 일에 상관 마시오. 여기까지 들은 소어와는 드디어 깨달았다. 진검과 남궁류가 오지 않고 모용 자매를 보낸 것은 다분히 화무결에게 손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들은 세 가지의 일을 가지고 화무결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계산이었다. 다만 화무결이 유혹에 넘어가면 이번 싸움은 패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화무결도 바보가 아니라서 약간 침착하게 생각한 뒤 웃으면서 말했다. 부인께서 세 가지의 일을 말한 뒤 제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모용산산이 웃었다. 우리가 어찌 공자가 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겠소? 소선녀가 또 큰 소리로 외치며 끼어들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말한 후 당신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보겠소. 이렇게 되면 공평하겠죠? 부인께서 만약에 저보고 자수를 놓게 하면 저는 절대로 못하오. 모용산산이 말을 받았다. 이 세 가지의 일은 남녀 누구나 모두 할 수 있을 것이오. 난 다만 공자의 무공과 지혜를 시험해 보려는 것뿐이에요. 모용상이 따라서 말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공자께서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공자의 지혜와 무공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요. 그럼 공자께서는 다시는 우리의 일에 참견하지를 않겠죠. 그렇습니까? 화무결이 웃으면서 말했다. 정 그렇다면 저는 강호에서 물러나고 다시는 아무 일도 참견하지 않겠소. 소어와는 이미 모용자매가 세 가지의 일, 즉 이상한 일을 들고 나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몰래 웃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화무결아, 화무결, 내가 대답을 하면 속는 것이다. 군중들은 모두 수군댔다. 시합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모용자매는 다른 수단을 쓸 모양이지. 또 다른 사람의 말이다. 모용 아가씨가 만약에 화공자더러 땅을 개처럼 기어다니게 하면 화공자의 신분으로 어찌 그런 일을 하겠어? 그렇게 되면 지는 거지. 그러나 어느 사람이 반박한다. 모용가도 강호의 이름이 퍼져 있으니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거야. 화무결이 비록 말을 가볍게 하기는 했지만 퇴출강호 네 글자의 비중은 너무 컸다. 그는 지금 명성이 점점 크게 퍼져가고 있었으며 금후 수십 년의 강호 생애는 필시 화려할 텐데 오늘 지게 되면 그의 명성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만한 자세였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긴장했고 모용자매는 조용히 상의를 했다. 모용상이 드디어 결정을 본 듯 돌아서며 말했다. 공자께서 금계독립의 자세로 서서 남이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공자가 이긴 셈이요. 그러나 부인께선 몇 사람으로 밀 작정이요? 모용상이 눈동자를 굴리면서 말했다. 약 200명으로 합시다. 화무결은 잠시 동안 깊이 생각한 뒤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이 말이 나오자 군중들은 모두 놀랐다. 200명의 사람이 합하면 그 힘은 상당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금계 독립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누구든 간에 한쪽 다리의 힘으로 200명의 힘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머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화무결은 머리가 돈 사람도 아닌데 어찌 손쉽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때 소어하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다만 조금만 머리를 쓰면 당해낼 수 있다. 등을 벽에 대면 200만 사람이라도 밀지 못할 것이다. 소어하는 화무결이 이런 점을 생각했을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무결은 산 쪽으로 가지 않고 빈터에 서서 한 다리를 들고 미소를 띠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새까지 세면 시작하시오. 모용자매는 서로 눈치를 교환했다. 그녀들의 눈길에서 기쁜 빛이 나타났다. 좋소. 계곡 내외의 몇백 명의 사람은 모두 화무결이 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탄식을 하기도 했다. 화무결은 아무 의지하는 것도 없이 빈터에 서 있는 것이 200사람이 아니라 다만 2사람으로도 그를 밀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다. 화무결의 무공으로 말하면 100명의 사나이도 그의 상대가 못 됐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무런 기교도 사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남이 백근의 힘으로 밀면 상대방은 백근의 힘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화무결이 수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가 숫자를 헤아리는 동안 한쪽 발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견고한 돌땅이 그의 발밑에서 진흙과 같이 힘을 못 썼다. 모용산산이 마음속으로 놀라면서 입을 열었다. 화공자는 이미 준비되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기다리지? 가마를 들던 18사나이들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그들이 이미 합의가 돼 있었는지 달리면서 둘째 사람의 손이 첫째 사람의 어깨를 잡고 셋째 사람의 손이 둘째 사람의 어깨를 잡는 식으로 힘을 모았다. 18명은 발걸음을 더욱 빨리 하면서 화무결 쪽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미는 힘은 비단 18사람의 힘을 합한 것일 뿐더러 그들의 달리는 힘이 더해지는 것이다. 화무결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힘을 그대로 받았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60장 60. 화무결의 기지. 한 발이 아니고 두 다리로 힘껏 서 있는다 해도 그것은 당해내기가 힘든 것이었다. 군중들은 그가 필시패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18사나이가 힘을 합하여 밀었으나 화무결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몸은 더욱 땅속으로 묻혀갔다. 18명의 사나이들이 용을 쓰면 쓸수록 그의 몸은 더욱 땅속으로 박혀 들어갔다. 사나이들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화무결의 다리는 거의 2자나 땅속에 묻혔다. 그의 다리가 비록 강철로 만들어졌다 해도 돌 속으로 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올랐다. 아무런 힘도 쓰지 않은 것 같았으며 마치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군중들은 모두 마법을 보는 것처럼 넋을 잃었다. 소어와 역시 넋을 잃고 말았다. 화무결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탄복을 시키기에 충분했다. 만약 화무결이 등을 산에 기댔다면 모용자매가 트집을 잡지는 않았겠지만 사방의 관중들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화무결의 사람됨을 보는 눈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18명의 사나이는 돌연 땅에 쓰러지면서 몸속의 힘이 모두 빠져버린 듯 일어나지도 못했다. 화무결은 이미 이화저복의 무술로 교묘하게 그들의 힘의 방향을 돌려 밑으로 향하게 했다. 그들은 화무결을 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땅을 밀고 있었던 것이다. 군중들은 그것의 오묘함을 몰랐다. 그러나 모르면 모를수록 화무결의 무술에 대해서 더욱 탐복했다.
우레와 같은 갈채가 곳곳에서 터졌다. 모용 구매는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러나 화무결은 미소를 띠면서 입을 열었다. 작은 재주라 부끄럽소. 모용산사는 나오지 않는 웃음을 억지로 웃어 보였다. 공자의 무공은 과연 불가사의하군요. 우리는 탐복했소. 소선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첫 번째 일은 당신이 성공했다 치고 이제 두 번째 일이 기다리고 있어. 화무결은 미소를 지으면서 몸을 땅에서 뽑았다. 군중들의 갈채 소리는 한참 후에야 사라졌다. 그러나 마차 속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소어와의 가슴은 아파왔다. 그 역시 화무결의 무공에 탐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박수 소리는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다. 화무결이 다시 말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이요? 부인께서는 분부를 하시지요. 모용산사는 눈동자를 굴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경성에 점심을 파는 집이 있는데 소소주라고 하오. 공자께선 알고 계신지요? 그 소소주에서 만든 팔보반과 천층고고는 정말 맛이 좋은 음식들이요. 이때 그녀가 돌연 소소주의 음식 종류를 말하자 군중들은 그녀의 뜻을 몰라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화무결은 여전히 태연자약했다. 나에게는 두 사람의 친구가 있지요. 그들 모두가 이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들었소. 소어하는 자연히 그가 말하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철심난이 그와 같이 팔보반을 먹는 모양을 생각하니 극도로 화가 치밀었다. 모용산산이 조용히 애교 있게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음식을 좋아하고 있으며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공자께서 좀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다. 화무결더러 점심을 구해오라 하다니. 이것이 바로 그녀들이 화무결에게 하라는 두 번째 일일까? 이 일은 너무 도리에 맞지 않았고 또 너무 쉬운 일이 아닌가. 화무결도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종래 거절을 하지 못해온 그였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결국 웃으면서 답했다. 제가 만약 부인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소. 모용산산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하오. 화무결이 한참 생각한 뒤에 그녀들에게 말했다. 제가 사가지고 올 때는 필시 따뜻할 것이요. 모용산산이 더욱 달콤하게 웃었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두 발을 땅에 닿게 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자 군중들은 난점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안경성까지 갔다 올 수 있단 말인가? 안경성은 비록 멀지는 않아도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니었다. 화무결의 경공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번에 그토록 나를 수는 없었다. 소어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번 문제는 그야말로 황당하군. 양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면 설마 마차나 말을 타야 하지 않겠는가? 군중들은 화무결이 가볍게 응답하는 것을 보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일 또한 하나의 개교였다. 그러나 화무결이 하지 못하고 모용산산이 하게 된다면 화무결의 사람됨으로써 지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화무결이 돌연 신발을 벗고 웃으며 말했다. 나의 양발이 땅에 닿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이 버선으로 알 수가 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몸은 이미 연기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는 마차를 타지 않고 말도 타지 않았지만 두 개의 나뭇가지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왼손의 가지로 땅을 짚으며 이미 3장 밖으로 날았다. 다시 오른손의 가지로 짚으니 사람은 이미 6장 밖으로 날아갔다. 멀리서 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부인, 잠깐만 기다리시오. 제가 즉각 올 테니. 그는 뜻밖의 한부위 수위의 경공을 절정으로 전개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공을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수십 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의론이 분분하던 중에 시간은 무척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멀리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더니 화무결이 이미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는 물건이 물려 있었다.
한 쌍의 버선은 여전히 흙이 묻지 않은 채 깨끗한 그대로였다. 군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화 공자는 과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안경성을 다녀왔구나. 환호성 속에 화무결은 몸을 뒤집으며 벗었던 신발을 신었다. 곧이어 물건을 모용산산의 앞으로 내밀며 빙그레 웃었다. 제가 명령대로 가지고 왔으니 부인께서는 식기 전에 잡수시지요. 모용산산이 억지 웃음을 보이면서 말했다. 공자 고맙소. 그녀는 포장을 뜯었다. 그 속에는 과연 뜨거운 팔보반과 천층고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집어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이달고 향기로운 천층고가 그녀의 입맛에는 매우 썼다. 화무결이 사용한 것은 영리한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소어하는 그가 비록 영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끝내 탐복을 했다. 그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그의 놀라운 내력을 나타냈고 두 번째 방법으로 그의 경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가 만약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군중들은 비단 칭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욕했을 것이다. 소어하는 억지로 쓴웃음을 지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때때로 사람의 머리는 너무 영리하지 말아야 해. 이 모용자매는 너무 영리해서 남을 놀려볼까 하였으나 결국 손해보는 쪽은 그들 자신이야. 그는 비록 모용자매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신도 그렇다고 느꼈다. 모용산사는 억지로 천층고를 먹었지만 정말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이렇게 먹기 어려울 줄 몰랐다. 화무결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있다가 그녀가 다 먹은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럼 세 번째 일은? 성미가 급한 소선녀는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의 집이 있는데 문은 닫혀 있어요. 당신은 몸의 위아래를 문에 부딪히지 않고 또 다른 물건으로도 부딪히지 말고 들어갈 수 있겠소? 이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군중들은 더 어려운 일이라도 화무결은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소어하는 몰래 웃으면서 중얼댔다. 이 세 번째 일은 두 번째 일보다 더 어려운데 어떻게 손을 문에 대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단 말인가? 화무결이 한참 동안 침울하게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여기에는 집이 없는데 이 마차는? 모용상이 말을 받았다. 마차도 좋아요. 당신의 손이 마차 문을 건드리지 않고 마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당신이 이긴 것으로 하겠어요. 화무결은 눈길을 모용산산 쪽으로 돌리면서 다짐하듯 물었다. 정말 그렇소? 모용산산이 가만히 계산을 하는 듯 하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마차와 집은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화무결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갔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부인은 다른 의견이 없겠죠? 모용산사는 결정한 듯 말했다. 공자께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은 물러가겠소. 정 그렇다면 부인께선 보시오. 그는 말을 하면서 마차 쪽으로 향했다. 소어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자식이 격산타우의 벽공장력으로 마차 문을 열려는 것일까? 화무결이 마차 앞으로 다가오더니 돌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철아가씨, 문을 여시오. 마차 속에서 곧이어 은방울 같은 웃음과 함께 여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네, 그러지요. 군중들은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고는 드디어 크게 웃었다. 소어아까지도 참지 못하여 웃어버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은방울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자마자 더 이상 웃지 못했다. 모용자매는 화무결이 마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넋을 잃고 말았다. 화무결은 마차 속에서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부인들의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소. 이미 마차 속에 들어왔으니 부인께서는 내가 승리한 것으로 하겠지요? 모용자매는 넋을 잃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군중들은 모두 웃어버렸다. 화무결이 사용한 방법은 모용자매보다도 또 소어보다도 더욱 영리했다. 그가 이러한 방법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자 군중들은 그를 경멸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의 기지에 대해 탐복하는 한편 환호성을 올리기도 했다. 화 공자는 당연히 이겼으니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지. 모용자매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모용쌍은 다시 모용산산을 바라보았다. 모용산산은 억지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방법도 없는 듯 보였다. 그녀가 가마에 올라타자 모용쌍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소선녀는 강벼락을 바라본 후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은 만족하지 마시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릴 테니. 강벼락은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선녀도 고개를 돌렸다. 18명의 사나이는 세 채의 큰 가마와 작은 가마를 들고 급히 상곡을 빠져나갔다. 강벼락이 그제야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화형의 기지와 무술은 과연 둘도 없으니 제가 정말 탐복했소. 군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화무결은 손을 들어 인사를 하면서 마차에 올랐다. 소호하는 마차를 바라보면서 마차 속의 철심란을 생각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왔다. 한참 후 그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내가 왜 그녀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해야 하나? 이건 확실히 이상한데? 철심란이 그의 곁에 있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남과 함께 다니게 되자 그는 그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 자신도 철심란이 어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이상했다. 그는 전에 절대로 그녀가 자기를 이토록 가슴 아프게 할 줄은 몰랐다. 그는 마치 자기가 바보인 것처럼 느꼈고 미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세상에 자기와 같은 병신이 있는 줄 몰랐다. 병신 같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를 태운다. 그러나 막상 얻고 나서는 그 즐거움을 모른다. 그러다가 잃어버릴 때는 다시 후회하는 게 통상이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통곡이 쾌락보다 많은 원인인가. 소호아는 한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돌연 사람들 틈에서 2명의 키가 크고 뚱뚱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제야 그는 도교교의 일이 생각났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나구라 불리는 구양정의 어깨를 가만히 쳤다. 구양정이 고개를 돌리다가 안색이 변해버렸다. 그는 수시로 남을 조심스럽게 방비해왔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소호아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긴장하는데도 마르지 않으니 정말 이상한 일이군. 구양정이 그를 알아본 후에야 쓴웃음을 지었다. 미인도 없고 하니 자연히 매일 먹기만 하지. 그렇게 되면 살만 찌는 것도 당연하지 않소? 소호아는 눈길을 돌리며 웃고 나서 말했다. 두 분이 벌써부터 내가 그 아가씨를 데려간 줄 알고 있었군. 구양정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당신 외에 그녀가 누구를 따라가겠소? 구양당도 따라 웃었다. 그 계집에게도 흥미가 있어서 데리고 갔는지 아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이번에는 계산을 잘못했다. 더욱이 그 계집애가 도교교인지 모르고 그저 소호아가 데리고 간 줄만 알았다. 소호아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좋지. 두 개는 하나보다 좋고. 구양정은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렇소. 당신 말이 맞소. 그 말을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하오. 세 사람은 계곡을 걸어 나와 어느덧 도교교의 마차 앞까지 다다랐다. 소호아는 돌연 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두 분께서는 가시오. 다음에 다시 봅시다. 구양정이 뜻있는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형씨께서는 다시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 아니오? 아마도. 그는 의도적으로 마차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두 분은 왜 안 가시오? 구양정이 눈동자를 굴리면서 다시금 웃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 형씨와 이야기를 하고 싶소. 소호아는 일부러 애타는 듯한 표정을 보이며 대답했다. 난 다른 곳으로 가야 하오. 두 분. 구양당이 큰 소리로 말을 받았다. 딴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구양정이 마차로 달려와서 문을 열었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박수를 쳤다. 나의 예상이 과연 맞군. 가인이 여기에 있었어. 구양정은 음탕한 웃음을 지었다. 옛말에 복숭아를 줬으면 자두라도 받으라 했소. 형씨는 나의 복숭아를 먹었으니 자두라도 내어놓으시오.
형제 두 사람은 모두 마차에 올랐다. 구양정이 웃으면서 말했다. 형씨도 올라오시오. 구양당도 따라 웃었다. 우리 형제는 두들겨 팬다 해도 가지 않을 거요. 소호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내심 웃고 있었다. 죽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오늘은 필시 큰 손해를 볼 것이다. 그는 못 이기는 척하며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마차에 올랐다. 타자마자 탄식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방금 당신들을 피할 걸 그랬어. 내가 왜 인사를 했지? 아, 너무 재미에 빠져서 그랬나? 마차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양 형제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교교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부끄러운 것 같이 몸을 꼬았다. 구양정이 다시 크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하루 사이인데 아가씨가 어찌 이렇게 더 예뻐졌지? 구양당도 한마디 거들었다. 비가 오고 나면 꽃이 더욱 예뻐지지. 이런 도리도 모르나. 도교교는 시종 수줍은 듯이 앉아 있었다. 소호와도 도교교가 어떻게 손을 쓸지 궁금해하며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다. 마차는 갈수록 속도를 더해가며 인적을 빠져나가 황야의 너른 교회를 달리고 있었다. 구양정이 얼굴을 찌푸리며 조급한 기색을 나타냈다. 형씨의 보금자리는 어찌 이토록 멀지? 소호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자두를 먹고 싶으면 좀 참아야지. 이번에는 구양당이 끼어들었다. 그건 그렇지만. 이때 도교교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애교 있게 웃었다. 다만 그 자두는 맛이 이상해서 당신들은 잘 먹지 못할 거예요. 구양 형제는 동시에 놀라면서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러나 구양정이 곧 껄껄 웃었다. 아가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지? 도교교는 이제까지 부끄러워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맹랑하게 말을 받았다. 벌써부터죠. 이미 20년이 되었어요. 구양 형제의 안색이 변했고 은근히 차 문을 힐끔 쳐다보며 뛰어내릴 생각이라도 하는 모양이었다. 소호와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도 고모는 어찌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졌지. 이를 그르칠 텐데. 이때 푸하는 소리가 나면서 마차 좌석 밑에서 돌연 4개의 손이 뻗쳐나왔다. 구양 형제는 꿈속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좁은 마차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돌연 달려든다 해도 방비하기가 어려운데 엉덩이 밑에서 손이 뻗쳐나오다니. 그들의 양팔은 이미 4개의 손에 잡혔고 그 손은 굵은 쇠줄로 조이듯 둘을 꼼짝 못하게 해버렸다. 구양정이 극도로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우물거렸다. 형씨 당신이 어찌 이렇게? 소호와도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에게 묻지 마시오. 구양정은 도교교를 바라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이건 아가씨의 행위요? 도교교는 살살대며 말했다. 내가 아니면 누구냐? 그녀는 누가 말을 물어오면 예 혹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는 버릇이 있었다. 구양 형제는 말투를 듣자 얼굴에 혈색이 조금도 남지 않을 만큼 창백해졌다. 구양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지금도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나 우리 형제가 어찌 아가씨를 알겠소? 나를 모른다면 왜 그토록 무서워하지? 구양정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무서워?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 구양당도 껄껄 웃으면서 농을 걸기 시작했다. 우리 형제는 아가씨가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도교교는 탄식을 했다. 구양정, 구양당, 시치미를 떼봐야 소용없어. 구양정은 정말로 시치미를 뗐다. 구양정이 누구요? 구양당 역시 딱 잡아뗐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들이 바싹 마른 사람이던데, 하하. 그는 크게 웃고 싶었다. 그러나 긴장으로 얼굴 근육이 딱딱해져서 크게 웃을 수가 없었다. 도교교는 싸늘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양당은 몇 번인가 건성으로 웃고 난 후 구양정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자네가 구양정인가?
구양정이 대꾸했다. 내가 만약 구양정이면 너는 구양당이겠지. 알고 보니 우리가 구양정, 구양당이군. 하하, 재미있어. 마른 사람이 이렇게 뚱뚱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나? 원참. 도교교는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뚱뚱해지는 약이라도 먹은 모양이지. 그렇소. 우리 형제는 정말 그런 약을 먹었을 거요, 하하. 도교교는 싸늘한 눈빛을 내며 말했다. 지금은 때가 됐어. 너희들이 약을 토할 시기 말이야. 이거 하하하. 구양당이 구양정의 말을 받았다. 그거 하하하. 이것을 본 소어하는 그들이 무슨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었다. 이때 돌연 마차 좌석 밑에서 한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구양 형제는 20년 동안 하얗게 늙었고 뚱뚱하게 되기도 했지만 하하하고 웃는 법도 배웠군. 그들을 당신 제자로 삼는 게 어때? 또 한 사람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저놈들을 제자로 삼게 되면 내 바지까지 빼앗기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오. 하하. 형제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곧 구양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두 분 형님을 엉덩이로 누르게 됐군요. 정말 죄송스럽소. 백계심이 자리 밑에서 그의 독특한 웃음을 지어가며 말했다. 그건 상관없어. 도 누님은 이 속을 내 집 침대보다 잘 꾸며 놓았지. 술도 있고 고기도 있으니. 하파바도 다시 따라 웃으면서 말했다. 다만 너희들의 큰 엉덩이가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 구역질이 나서 먹지 못할 뿐이야. 구양당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두 분이 손을 놓지 않으면 저희가 일어설 수가 없고 일어서지를 못하면 두 분이 밑에서 불편하게 있어야만 하니. 도 누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도교교가 재미있다는 듯 말을 받았다. 간단하지. 너희들이 먹은 약을 토하면 손을 놓을 것이야. 백계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면 죽든가. 하파바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하, 그거 좋은 생각인데. 구양정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도 누님께서 맡긴 물건은 벌써부터 악인곡에 갖다 줄 생각이었는데 다만 도교교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다만 물건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지. 구양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도 누님의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이 입곡한 이듬해에 그 물건들을 몽땅 남에게 빼앗겼소. 우리는 누님을 노하게 할까봐 그래서. 구양당이 말끝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피해 다니며 나타나지를 못했소. 도교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심지어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누가 빼앗아 갔지? 구양정이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노중달이요. 구양당도 옆에서 거들었다. 바로 그남천 대엽이라는 사람이요. 바로 2살 형님이 처음 강호에 들어섰을 때 팔을 자르려고 했던 그 자식이지요. 도교교가 갑자기 깔깔 웃었다. 하평, 이놈들의 거짓말이 재미있지 않소? 하파바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하, 과연 그렇군. 우리가 노중달에게 묻지 못할 것을 알고는. 백계심이 희희하며 괴상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일은 증명하기가 어렵지. 구양정이 큰 소리로 외치다시피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진실이요. 구양당의 언성이 높아졌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하늘이 나를 죽일 것이고 다음 세대는 돼지로 태어날 것이요. 도교교는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파바와 백계심 2사람도 잠잠했다. 구양 형제는 번갈아 한마디씩 입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변명을 했지만 도교교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듯 창밖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돌연 마차가 멈추더니 창밖에서 한 사람이 얼굴을 안으로 들이밀었다. 그 얼굴은 얼음처럼 싸늘하고 투명해 보였다. 구양 형제는 그 얼굴을 보자 마치 머리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져 온몸을 벌벌 떨었다. 구양정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알고 보니 2살 형님도 여기에 계셨군요.